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닥 김시은 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내일 이제 이번 주도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전략 펼쳐서 우리는 가야 할지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통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열어주시죠. 자, 로보티즈 52주 신고가 경신. 그저께 로보티즈의 주가가 37,700원이었는데 오늘 55,000원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중국 유니트리에 이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12%나 추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 평가를 해보자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로봇 기술력이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구매를 한다?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로봇주들은 테마성이 좀 짙었는데 그 짙은 테마성을 좀 옅게 만들어주는 게 로보티즈의 이 첫 걸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로보티즈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오늘? 네, 추가 상승은 좀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장전에 애프터마켓 쪽에서 먼저 움직이 나왔습니다. 그때 스몰캡에 대한 리포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을 한껏 움직였던 상황들, 그리고 오후장에서 수급을 받으면서 함께 상승을 했고 오늘 역시도 함께 움직인 부분들이 있기에 오늘 또 움직였을 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 주면서 상방 크게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동안 좀 크게 못 들었던 전고점 라인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슈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이 또 잘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셨다시피 중국에 또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일부만 좀 진행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중국이 지금 전기차 다음으로 좀 손꼽고 있는 산업이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만큼 지금 뭐 돈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게 중국의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SNS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면은 로봇 좀 신기한 거 많이 나옵니다. 뭐 네. 휴머노이드라든지 좀 춤을 춘다던가 혹은 그쵸. 달리기를 한다던가 마라톤을 하는 다 그런 하죠, 이제. 영상 보면은 대다수가 중국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단을 또 기대를 해보면은 또 매출은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 흑자전환 언제 할까 계속 이런 얘기만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 실적 역시도 함께 영업이익 흑자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와줬다 보니까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추가적으로 팀장님, 로보티즈가 이번 계기로 로봇주의 대장주로 좀 등극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뭐 대장이라기보다 뭐 지금 수급만으로 보게 되었을 때 대장에 대한 역할은 맞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슈단을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대기업 쪽에 대한 위주에서 갑자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붙게 되면서 함께 움직였다 보니까 로보티즈가 함께 움직이면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로보티즈가 움직였다라고 해서 군집성을 이루면서 움직일까는 조금 따로 봐야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라든지 지금 일부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또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 보신 게 맞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로보티즈가 사실 어제부터 이제 이 상한가에 직행하진 했지만
그 시간을 조금 더 당겨보면요. 지난주부터 분할 이슈가 있으면서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이 자율주행 부문을 따로 떼내는 이 물적 분할, 현재로서는 한 6월 1일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하면은 로보티즈는 이렇게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보이츠가 자율주행 부문을 이렇게 따로 떼어지는 건데 로보티즈가 지금 잘 가는 거는 이 분할하고도 좀 이슈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분할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 보통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그렇죠. 분할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좀 조용하지 않나요? 그죠? 규모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만약에 이 자율주행 사업부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액추에이터보다 돈을 더 잘 번다라면은 반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굳이 돈 되는 사업을 떼내서 주주들의 순이익을 뺏어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대예요. 적자나고 있는 사업부를 떼내면은 그러니까요. 어쨌든 흑자 전환이 되게 되고 수익성이 그만큼 뭐 수익성이 극대화가 나고 있다는 된다. 것을 확인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물적 분할은 원래 어떤 용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물적 분할은 어떤 용도였었냐면은 안전 사업부를 떼어내는 방법으로서 물적 분할을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기업들이 그 반대로 돈 되는 사업부를 떼내서 지배주 순이익을 가져가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한 순이익을 다 가져가서 그래서 욕을 먹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적자 사업부를 떼내게 되면서 기업의 어떤 재무구조 개선을 개선시켜 나간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고 그쵸. 주가는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응은 지금 없는 거죠. 속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휴머노이드를 이제 중국에 이제 팔기도 하고요. 분할 이슈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뭐 현재 매수 관점은 로보티즈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자리에서 물론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대신에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리고 솔직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사고 나서 잠이 올까요? 넥스 트레이드 장도 열리고 나면 계속 시세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짧게 본다라면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굳이 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로보티즈를 통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주시죠. 자, HMM과 해운지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해운주들은 시클리컬로 BDI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추종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 지수는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 내내 바닥권을 좀 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MM은 그런데 이슈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슈만 정리해 보면은 일단 어제 실적이 좋았고요. 미국, 중국 화해 모드에 따라서 물동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현재 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북극 항로 개척 이슈 이걸 또 이야기를 하면서 10%대까지 오늘 HMM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HMM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사실 화요일에도 이 시간에 나눠 봤었는데요. 김시은 팀장님, 계속해서 뭔가 시클리컬 쪽에 자극이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시클리컬 집중해 보는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시클리컬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오늘도 보면은 해운주들이 다 움직인 게 아니라 HMM만 올라갔습니다. 원래 항상 군집성을 띄었던 섹터였는데 지금 흥하해운이라든지 STX 그린로직스 항상 변동성을 크게 띄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들, 오히려 HMM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 기업만의 개별적인 요소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거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혹은 북극 항로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해상 운임 지수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 네. 이런 것이 해운주들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약간의 화해 모드가 나오게 되면서 물량을 먼저 땡겨오게 되면서 지수가 움직이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사야 돼, 쇼핑을 굉장히 많이 사야 해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시클리컬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거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종목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나요? 혹시 뭐 이제 해운 지수가 먼저 움직이는 거 보고 사실 해운주는 사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종목을 먼저 이럴 때 관심이 있으니까 미리 사두나?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해운주도 가벼운 종목군들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때는 그 방법도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특히나 SCFI 지수가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전주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확인을 하면 가벼운 종목군들 많이 올라갑니다. 최근 추세로는 STX 그린 로직스가 그래도 거기에서의 변동성을 띠는 대장 역할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 좀 이제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정말로 단기성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종목군들은 이런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지수가 먼저 움직일 것을 예측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날 당일에 대해서 좀 끊어주시는 부분들도 네. 필요하고요.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장 9시에서 10시까지 같은 경우는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굉장히 그쵸. 많이 달린다라는 점들도 오늘도 한번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해운주들, 특히 HMM은 좀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운 업황과는 무관하게요. 자, 그래서 이 이슈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오늘 나온 겁니다. 바로 이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해서 이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산은하고 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지분을 한 71.69%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나 이거는 좀 최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이전되면 작년에 계속 뭐 HMM 뭐 인수, 매각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요.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면 이게 민간보다는 나라에서 진행한 게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북극 항로 쪽은 그렇죠. 네. 네, 저 인수까지 나아가서 네.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북극 항로 먼저 좀 대답을 인수까지 가게 되면 네. 그래서 북극 항로 그 얘기 나오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민간 쪽으로 가는 거 좀 시간 좀 딜레이 하는 게 아무튼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현재 안 나서고 있잖아요. 네. 안 나서고 있는데 일단은 글로벌 무역 환경하고 HMM의 어떤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글로벌 무역 환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이슈를 인해 가지고 좀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해운사를 인수해 가지고 좀 더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 비용 부담이 더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HM이 적어도 빅3 안에 들어가는 선도업체라면 또 이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네. 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가져갈 만한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하더라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총이 한 6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만큼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네. 예를 들게 되면은 한번 그 예전에 대우조선행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적자 계속 나고 있는 회사였고 업황도 되게 좋지 않은데 하나가 왜 인수를 했을까요? 그 속에서 매력이 있다는 거죠. 뭐 방산. 네. 그때 당시 하나 같은 경우는 육상 그리고 이제 공군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미사일 체계 이런 것들 하게 되면서 그런 방산이 있었지만은 사실 해양 쪽 해군 쪽 방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행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건조 능력이란지 그 해상 방산 쪽 같은 경우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때 무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면 해운주인 HMM 같은 경우에 지금 높은 인수가라든지 글로벌 무역 환경이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과거의 대우조선해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인수해야 될 만한 어떤 매력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하는 건 6조 5천억이 넘는 그쵸. 그 자금을 들여서 일단 거기다 또 프리미엄을 얹어야 돼요. 그러면 6조 5천억이 되면 9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최소 시작이 6조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9조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금을 투입을 하고도 가져갈 만한 매력이 있는가? 그쵸. 라는 점 감안해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HMM 궁금한 종목 Y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현대로템 수주가 답이다. 현대로템도 어제 역대급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에 브레이크가 좀 걸리기는 했었는데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향후 기대감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대만의 4,200억 원 규모의 무인 전동차 수주 소식에 확실히 방산 원툴이 아닌 멀티툴 밸류도 좀 돋보이게 됐습니다. 4,200억 원 되면은 아마 현대로템이 한 분기에 벌어들이는 매출액보다 조금 더 큰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시현 팀장이 현대로템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시나요? 최근에 방산 주가가 브레이크가 좀 걸렸어요. 그런데 뭐 이런 호재도 나오기도 했고 뭐 이제 유럽의 라인메탈을 보면은 주가가 요새 좋거든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방산만 이제 곧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뭐 좀 조정 받았는데 고점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 조정 받았다입니다. 그 뜻은 아직까지 좀 추세 같은 경우에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4월 마지막 요일에 상승하고 이제 월봉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 혹은 이제 기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매수했던 메이저 주체들,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 부담이 최근에 약간씩 끊기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스토리가 워낙 좋죠. 라인메탈도 그렇고 방산에 대한 이제 스토리 자체는 꺾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을 보게 되었을 때 산업이 꺾이는가 안 꺾이는가를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방위비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의 흐름들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가 언제 계속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앞으로의 추가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자리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네. 다만 좀 경고입니다. 이 기업이 경고 지정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기관 쪽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들을 그쵸. 감안을 하면 수급적인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지 기다려보는 게 않을까라는 맞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화 절상과 관련해서 어제랑은 좀 다르게 시장비가 확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뭔가 이제 대세 상승장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좀 심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이 오히려 지금 박스권 상단 맞고 다시 내려가는 추세라면 오히려 뭐 조선 방산의 랠리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거든요. 2600단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선 대선 이후에 무언가 이게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를 뚫어줄 만한 내용들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종목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있기 때문에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에서의 주도 섹터 이제 빠진다라기보다는 일부 비중 조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바닥권, 잘 가던 종목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 관심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태근 이사님, 네. 지금 뭐 현대로템도 민주당에서 내놓는 뭐 정책과도 연관이 되는 게 뭐 수소, 철도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붙어서 상승할 여력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대선 전에 우리 할 것이다, 한다가 아니라 우리 할 것이다라는 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미국 대선 한번 보자고요. 미국 대선 이전에 뭐 트럼프도 그렇게 헬스 그렇고 우리가 이런 거 하겠다 얘기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당선이 안 됐지만 헬스 같은 경우에 마리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관련된 종목들을 갉았었고 뭐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낙태 관련주 이런 것들이 갔었잖아요. 근데 요게 대선 이후에는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해리스와 마찬가지 약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대선 전에 10월 달까지 잘 갔다가 결국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뭐가 갔죠? 그 해군 MRO 관련돼 가지고 방산 쪽에 강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대선 전에 부각된 섹터하고 대선 후에 부각된 섹터도 틀리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각 후보들이 뭘 할까에 대한 기대감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연관성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들이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랠리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과 대선 후는 따로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자 탈원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탈탈원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먼저 랠리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선 전의 어떤 전략과 대선 후 어떤 전략은 차이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지금은 어떤 발언에 대한 반응에 의한 단기적인 어떤 테마 그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대선 전에 짧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냥 관심도로만 주가가 좀 움직이는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팀장,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